자, 12페이지입니다. 고재종의 첫사랑. 설레구만. 자, 여기 고재종의 첫사랑을 보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자, 이것은 성찰이란 얘기지, 그지? 자, 방금 우리는 개인적 성찰을 봤어요. 그치? 개인적 성찰에서 중요한 핵심은 반성과, 자, 그거에 대한 우린 다짐을 봤습니다. 근데 개인적 성찰은 반드시 다짐만 있는 건 아니었지, 그치? 근데 우리는 요걸 봤고요. 그래서 방금 봤던 게 쉽게 쓰여진 시가, 자,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인생적 성찰을 이제부터 한번 볼 겁니다. 인생적 성찰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이 뭐냐면, 자, 여기 두 가지 한번 볼게요. 자, 사물의 속성과 자연의 섭리. 자연의 섭리를 바탕으로 해서. 자, 그렇지. 바로 인생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의 연관성을 우리가 살펴봐야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아마 눈꽃일 거예요. 그치? 어떤 그것에 대한 걸 통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 요거에 대한 깨달음. 자, 지금 가장 중요한 흐름은 자, 이 흐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이 요거하고 비슷한 자, 시가 뭐냐면 이형기에 낙화라는 시가 있어요.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은 사랑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꽃이 집니다. 그러면 사랑이 지는 거니까 이것은 뭐라고 해요? 이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을에 어떻게 됩니까? 가을에 열매를 맺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영혼의 성수. 결국 자, 여기는 바로 자연의 섭리와 자, 사물의 속성이죠. 바로 이제 섭리.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바로 이제 인생이죠. 이 둘 사이를 같다고 연관성 있게 치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보니까 자, 고재종의 첫사랑. 자, 여기까지 적으시고 자, 봅니다. 첫사랑. 자, 제목풀이. 첫사랑은 좋구만. 자, 처음으로 느끼거나 맺은 사랑을 의미하는 말로 작품의 첫사랑이라는 시어는 드러나지 않지만, 자, 제목의 작품의 주제가 집약되어 있다. 이 작품은 눈꽃이 피는 과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첫사랑의 의미를 자, 그려내고 있다. 자, 그럼 눈꽃이 피는 과정 밑줄. 뭐라고 할래? 자연의 섭리. 자, 첫사랑 뭐야? 인간의 삶. 그치?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상열기 볼게요. 이 작품은 자연현상에서 발견한 첫사랑. 마찬가지죠? 자연현상, 자연의 섭리. 그 다음에 첫사랑, 인생. 자, 노래하고 있는 현대시입니다. 볼게요.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번 피우려고. 자,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자, 멈추지 자, 않았을까. 자, 그러면 거기 보니까 밑에, 위에다 적어도 되는데 밑에 적혀 있어요. 눈이라는 것은 이제 시적 대상이죠. 자, 그래서 도전을 한다니까 의인법 정도 생각하시고, 여기서는 눈꽃을 피우기 위한 눈의 노력이 나왔습니다. 그치? 그리고 멈추지 않았으랴. 그러니까 무슨 법? 설의법. 그렇지. 설의법이라고 적어주시고. 싸그락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싸그락싸그락 V표 잡으시고, 그래서 밑에 보니까 청각적 심상, 남분분. 자, 요것도 V표 잡으세요. 자, 음성 상징어가 싸그락싸그락 남분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춤을 추었겠지. 미끄러지길 자, 수백 번. 밑에 뭐라고 돼 있어? 실패, 시련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묶어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말을 반복했다. 뭐? 싸그락싸그락, 남분분,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기를. 됐습니까? 자, 수백 번.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사랑 동그라미. 밑에 보니까 순간성이라고 보이고 위태로움이 보일 거야. 이거 두 개 다 중요합니다. 위태로움, 순간성.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 준 다음에야. 자, 그럼 여기 햇솜 같은. 자, 우선 직유법이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햇솜은 따뜻한 이미지예요. 따뜻한 이미지고. 자, 순수한 눈의 마음을 햇솜에 비유했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지? 그 오른쪽에다 적으세요. 바로 요거까지 가르쳐주자. 바로 헌신. 그렇지. 자, 헌신적 사랑입니다.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을 보아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황홀의 원관념이 뭘까? 이런 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자, 요 황홀의 원관념은 눈꽃입니다. 그럼 눈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첫사랑. 알겠지? 첫사랑. 자, 그리고 보아라 라고 했으니까 오른쪽 끝에다 어떻게? 자, 영탄 적어주세요. 요 황홀이 정말 중요하다. 자,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된 자리에. 거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치? 눈꽃이 녹은 자리라고 돼 있지. 사랑의 아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 무슨 법? 역설법. 그러면 아름다운 상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성숙이 눈에 들어오면 됩니다. 아까 요 부분하고 비슷하지? 그치? 그래서 자, 성숙. 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자, 오른쪽 갑니다. 13페이지. 작품의 시적 발상 볼게요. 시적 대상의 모습. 자,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눈이 자, 내려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도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른쪽에 첫사랑을 이루기 위한 노력과 그 다음에 시련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뭇가지에 눈꽃이 피어요. 결국 눈꽃, 니꼴, 뭐? 황홀. 그죠? 황홀이 의미하는 게 뭐야? 첫사랑. 자, 봄에 꽃이 핍니다. 자, 그러면 눈꽃은 녹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첫사랑이 끝난 이후의 문이 성숙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때 한 번 된 자리, 이건 바로 이제 사랑의 상처. 그치?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자연현상에서 사랑의 의미를 떠올립니다. 자, 표현상 특징과 미적 기능. 자, 별표. 청각적 이미지 뭐 있었어? 싸그락싸그락. 시각적 이미지 남분분. 자, 눈 내리는 풍경을 당연히 자, 생생하게. 똑같은 말 뭐야? 생동감. 이렇게 묘사했다. 이런 걸 우린 감각적 묘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눈을 의인화했습니다. 자, 그리고 첫사랑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표현했고, 햇솜 같은, 그 다음에 황홀, 아름다운 상처, 즉 비유가 사용이 됐다라는 거. 역설 있습니다. 이거 별표 쳐줘야죠. 그래서 아름다운 상처, 그래서 시련을 통한 성숙한 사랑. 됐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선생님이 옛날에 요 깨달음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한번 세 가지 정도 한번 얘기했을 것 같아. 선생님 생각할 때. 자, 첫 번째는 뭐, 이건 적지 말고 보세요. 자, 첫 번째는 뭐였냐면, 순리대로의 삶이었어. 자연의 순리대로의 삶. 그래서 여기에는 조금 더 고난이도로 바로 이제 생성과 그 다음에 이제 소멸, 어떤 젊음과 늙음, 그치? 그것에 대해서 자,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가 바로 이거였죠. 고통과 시련을 수용하죠. 그리고 인내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지를 갖거나 마지막에 뭐니? 성수. 기억날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정신적 가치 추구였습니다. 이때 정신적 가치 추구는 자, 어떤 자, 무역이나 혹은 뭐 공동체. 자, 이런 거 있습니다. 얘가 제일 많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옛날에 얘기했던 원리와 일치합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볼까요? 짧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자, 1, 2, 3, 4 시작.
했어요. 자, 1번의 정답은? 2번. 그렇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다. 자, 2번의 정답은? 첫사랑. 좋습니다. 첫사랑. 자, 3번의 정답은? 5번. 그렇죠. 봄꽃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이것은 바로 첫사랑. 눈꽃입니다. 눈꽃. 자, 그 다음에 4번의 정답은? 1번. 좋습니다. 성숙한 사랑. 잘했어. 자, 학습 활동으로 갑니다. 자, 이 작품에서 첫사랑을 어떻게 형상화하고 있는지, 자, 흐름만 가볍게 읽어볼게요. 이 작품은 나뭇가지에 눈이 내려서 눈꽃이 피는 자연현상에서 첫사랑의 의미를 발견하고 첫사랑을 눈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눈이 나뭇가지에 내려앉은 모습을, 자, 첫사랑을 향한 도전으로, 눈꽃에 핀 모습을 첫사랑으로,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번 보니까 이 작품의 주요 식구 한번 쭉 정리해 볼까요? 자,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자, 이것은 첫사랑을 이루기 위한, 자, 시도. 그래서 뭐가 보여요? 의인화, 그 다음에 서리적 표현. 이거 다 눈에 들어와야 돼. 싸그락싸그락. 자, 이거 조심스럽게 다가간다는 얘기인데요. 자, 반복이죠. 반복. 그 다음에 음성 상징어. 그 다음에 청각적. 그렇다면 당연히 생동감, 생생함. 햇솜 같은 마음. 자, 순수 깨끗한 마음이면서, 자, 그래서 일부 문제에서는 이건 따뜻한 이미지야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뭐뭐 같은, 그러니까 직유법 이렇게 좀 나와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봐야 되는 건 이것은 헌신이다. 자, 마침내 피어낸 저 황홀, 바로 눈꽃입니다. 눈꽃 니꼴 첫사랑입니다. 그래서 눈꽃을 황홀에 비유했습니다. 이것도 뭐뭐 같은이 없잖아. 그치? 원관념이 뭐예요? 눈꽃이잖아. 자, 그래서 자, 이거 은유법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 이건 봄꽃이고요. 그 다음에 성숙한 사랑, 그래서 오른쪽에 역설, 이게 눈에 들어와 주면 돼요. 자, 밑에 4번 뭐 했니? 안 했어요. 안 했어?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디 볼 거냐면, 저기 나머지 다 숙제야. 어디 볼 거냐면, 저기, 잠깐만. 흰바람벽이요? 그래, 거기 가자. 흰 바람벽이 있어. 자, 60페이지. 아, 이거 하겠지? 아마요. 할 것 같은데, 시험 생각할 때는 할 것 같아. 어차피, 이거 어차피 1학기 교재란 말이야. 1학기 교재니까 아마 중간고사는 2단원까지, 그 다음 기말고사는 4단원 끝까지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은데, 시험 생각할 때는. 자, 그래서 아마 다른 거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그래요. 자, 흰 바람벽이 있어. 자, 60페이지. 두 번째 나오는 내신에. 응? 내신에 두 번째 나와요. 아, 이게? 네, 1학년 때도 국어쌤께서 외부 지문 끌어다가 내신 쓴다고 해갖고 이거 했거든요. 아, 그 선생님하고 지금 선생님하고는 다르지? 네. 좋아요. 자, 흰 바람벽이 있어. 자, 60페이지. 자, 요거 잠깐 지웁니다. 오케이. 재활용. 응? 재활용. 당연히 재활용해야지. 우리 오늘 진도 진짜 잘 나가는데? 설명이 명료해요. 오늘? 오늘 왜 쓸데없이 설명이 명료하지? 좋은 거 아니에요? 힘을 빼서 그래, 힘을. 힘을 빼서, 평소보다 말투도 좀 느릴 거야, 오늘. 그치? 그래서 힘을 빼서 그래. 왜냐면 토요일, 일요일은 힘을 주면 안 돼. 힘들어. 특히. 컨디션 좋을 때는 힘을 좀 해서 말이 좀 빠른데, 컨디션이 지금은 그저 그렇거든? 그러니까 좋은 거야. 이 역설이지. 컨디션 좋으면 분위기는 막 이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다 좋아. 결론은. 자, 60페이지. 흰 바람벽이 있어. 됐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개인적 성찰을 볼게요. 방금 이제 인생적 성찰을 봤어요. 그렇죠? 인생적 성찰을 우리가 봤고요.
자, 이 개인적 성찰로 갈 때 사실은 우리 이 마지막 반성한 이후에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하나는 바로 의지와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방금 봤던 윤동주와 백석, 우리가 이제 볼, 그렇죠? 이것에 해당이 되고요. 보통 이제 반성하고요, 그것이 어떤 자조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런 게 바로 보통 이제 김수영이나 기형도죠. 다 기억이네. 자, 그래서 자, 저렇게 이해하시면 자, 좀 편하다. 그래서 우리는 윤동주 보고 그다음에 백석 이렇게 이제 같이,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윤동주하고 흰 바람벽이 있어가 함께 묶여서 나올 확률이 꽤 높아요. 자, 거기 봅니다. 흰 바람벽이 있어. 우리가 한번 했었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좀 편할 거예요. 그죠? 아, 기억난다. 예전에 저기 막 시 4편 들어가네 뭐 이렇게 하면서, 그치? 이렇게 했었을 거예요. 이 작품에서 흰 바람벽은 스크린과 같이 기능, 스크린 밑줄, 화자의 내면 풍경을 비추는 역할 밑줄. 그래서 저기 흰 바람벽의 자, 어떤 기능은 스크린, 그래서 화자의 내면 풍경을 비추는 역할이다. 따라서 이 시의 제목은 화자가 흰 벽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상황을 드러내는 것이자 흰 바람벽의 시적 기능을 강조하는 것이다. 여기 성찰이 눈에 들어와야 돼. 그치? 성찰. 자, 감상 열기. 이 작품은 화자가 그리운 대상을 떠올리며 현재의 자기 모습을 성찰하고 있는 현대시다. 흰 바람벽이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는데 어떤 기능을 하는지 주목하며 작품을 감상해보자. 자, 볼게요.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에 흰 바람벽에 흰 부위표 잡고요. 이 좁다란 방, 가난을 드러내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모두 나와 있다는 거. 흰 바람벽 밑에 보니까 성찰의 매개체, 이게 눈에 들어와야죠. 그죠? 그래서 스크린의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역할? 내면을 비춘다. 어쩐지 쓸쓸한 것이 오고 간다. 쓸쓸한 물결 쳐줘야죠. 자,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15촉 전등 가난을 나타내고요. 지친 불빛을 내어 던지고, 자, 때끌은 다 낡은 무명 샤스가, 자, 요것도 가난을 드러냅니다. 자, 그 위에 지치운 물결 잡고요. 어두운 물결 잡으세요. 그래서 화자의 상태는 어떻다? 오른쪽에 써 있지. 자, 뭐 지치고 어둡다. 즉 전등 같아. 무명 샤스 같아. 자,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리고 또 달디달디 밤양갱이 아닌 따끈한 감주나 달디단 부위표죠. 감각적이죠. 따끈한 부위표죠. 자, 감주나 하나 먹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감주는 가난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알겠지? 한 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자, 내 동그라미 잡으시고요. 명시적 화자, 드러난 화자.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외로운 물결 잡으세요. 자,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 자, 앞에다가 적을래? 시상 전환.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 아, 거기 적혀 있네. 못 봤어.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리워하다가 눈에 들어와야 돼. 그치? 먼저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 자, 부위표. 공감까지 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감각적이다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추운 날인데 차디찬, 어차피 전체가 감각적이니까 물에 손을 담그고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어머니의 고달픈 삶이 나와 있지, 그치? 어머니의 고달픈 삶.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에 조용한 개포가의 나지막한 집에서 그의 남편과 마주 앉아 대국굿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벌써 어린 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거기 밑에 보니까 화자의 처지와 상반, 그 다음에 외로운 마음, 이것만 눈에 들어오면 돼. 그치? 이런 생각하니까 더 외로워지는 거죠. 넘겨요, 한 장. 본문 다 보고 그리고 돌아올게요.
그런데 또 이지막하게 어느 사회양가 이 흰 바람벽엔 자 그런데 또 시상전 여기 시상전환이 꽤 있습니다. 즉 내용상의 전개예요. 자, 이 흰 바람벽엔 쓸쓸한 물결 잡고요.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갑니다. 자,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운명론적 태도가 눈에 들어올 거야. 요것과 비슷하게 나온 게 윤동주 시에서 하나 있는데 그거랑 같이 연계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 프린트로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자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찹니다. 사랑으로 슬픔으로 물결 잡으세요. 혹시 위에 물결 쳤니? 외롭고 높고 쓸쓸함. 요거 물결 쳤어?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함. 그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자 울력하다. 요거 별표 치세요. 낱말도 중요합니다. 자 힘으로 몰아붙이는 듯이 그치? 울력하는 것, 울력하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갑니다.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자 의인법이죠. 그렇지? 하늘을 그라고 했으니까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물결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픈 물결. 자 위에 보시면 외롭고 높고 쓸쓸함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슬픔으로 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 하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게 만들었구나 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언제나 사랑과 슬픔 물결 잡고요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그럼 여기에서 뭐가 있는 거야? 거기 위에 뭐라고 써 있어? 고달픈 삶 속에서도 고결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의지가 눈에 들어와야지. 그러니까 이게 나의 운명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초승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자 거기 소박하고 소소한 존재 그리고 프랑시스 잼, 도연명, 라이너 마이너 릴케가 그러하듯이 밑에 동일시가 눈에 들어와야 돼. 동일시 동그라미 치고 자 별표 하나 하시면 됩니다. 혹시 저기 그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별 해는 밤을 검색해봐. 그때 그시 운동실 별 해는 밤에 끈것 같아요. 검색해봐. 그거 한번 읽어봅니다. 마지막 연만 읽어보시면 돼요. 거기도 중간에 또 어머니에 대한 얘기도 또 나오고 윤동주의 별 해는 밤 검색해서 자 지금 읽어보세요. 마지막 열만 읽어도 돼. 유사하지. 그 맞는 시가 어디 있는지. 응? 여기 위에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잘못 알았다. 별에는 밤이 아니다. 아예? 별에는 내가 제목이 뭐지? 갑자기 지금 혼란이 왔는데. 자, 나중에 한번 볼게요. 그래도 별에는 밤 한번 읽어봐. 어차피 성찰이니까. 네. 자, 뭐였지? 갑자기 뭐였지? 서시? 아니야. 아이, 바보 생각이 안 나네. 자, 맞아. 비살끄덕기는 잠깐만. 어머나. 자, 됐어요. 나중에 생각나면 알려드릴게요. 자, 61페이지. 자, 저기 보면, 자, 화자의 상황부터 볼게요. 자, 좁다란 방, 자, 희미한 15촉 전등, 때끓은 다나, 이거 무명사스. 자, 뭘 보여주는 거야? 거기 보니까, 그렇지, 가난을 보여줍니다. 그쵸? 그거만 머릿속에 잡으시면 돼요.
자, 밑에 보니까 흰 바람벽에 비친 대상과 화자의 내면 변화, 전등에 지친 불빛, 무명 샤스의 어두운 그림자, 그래서 지쳤다, 어둡다, 그래서 외롭고 쓸쓸함,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 내 사랑하는 사람 뭐지? 그리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흰 바람벽의 시적 기능 볼게요. 자, 흰 바람벽. 화자의 내면을 비추고 성찰하게 하는 매개체입니다. 시각적 이미지, 내면의 구체와 시의 주제를 자, 효과적으로 자, 전달합니다. 자, 오른쪽의 문제 자, 한번 풀어볼게요. 됐어요. 자, 거기 보시면 1번의 정답은 2번. 흰 바람벽에 대한 적절하지 않은 건데 우선 내면을 비추는 스크린 맞죠? 그리고 현실이 투영되는 거울. 그렇지. 거울의 기능이니까 당연히 성찰하게 돼. 비추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거울. 그리고 자신의 삶을 성찰이 눈에 들어오면 되고 과거의 기억, 그리움으로 가는 거죠. 근데 얘가 꿈꾸는 게 이상세계야? 아니잖아요. 그리고 통과 의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수단은 아니죠. 그렇지? 거쳐야 하는 관문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시면 자, 3번에 보니까 어머니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 좋습니다. 자, 대비되어 있다 그랬죠. 4번의 정답은 1번. 오, 그렇죠. 여기 감각의 전이 밑줄쳐. 굳이 이렇게까지 안 가도 되는데 감각의 전이를 우린 뭐라고 하죠? 공감각. 감각의 전이는 자, 공감각. 자, 그 다음 잠깐만. 야, 별에는 밤 맞는데? 맞아요. 우리 잘못 읽은 거야? 별에는 밤 봐봐. 그래, 뭔가 이상해. 원문. 내가 틀릴 리가 없어. 원문이네. 봐봐. 여기 맨 아래 말하는 거 맞죠? 어디 가지? 맞으면 아래에 있잖아. 프랑시스 잼, 라이너 마이너 이렇게. 그쵸? 물론 라이너는 좀 유명해졌죠? 진격의 거인에서. 갑옷 거인 이름이 라이너일 거야, 그치? 좀 많이 주제가 달라졌는데. 야, 이런 게 나의 매력 아니겠어? 야, 곰곰이 생각해봐. 야, 이런 거 아는 50대 구황사 선생님 어딨냐? 그치? 이런 거 아는, 일본 애니 좋아하는 50대 강사 의외로 없어.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소통을 할 때 보통 강사들이 40 넘으면 많이 은퇴를 하거든. 물론 이제 수요가 사라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는데, 아이들과의 소통 문제가 제일 커. 소통 문제가. 특히 또 남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나이를 먹으면 완전히 아저씨 느낌이 나서 아이들이 오히려 대하기 좀 불편한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꼰대 느낌이 또 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뭐냐면 냄새나. 이게 별거 아닌 것. 만약 흡연한다 그러면 흡연 냄새 엄청 나고,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 세포가 죽으면서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사실 옷차림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이들도 옷차림 꽤, 즉, 강사라면 그래도 많이 좁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양복이겠지. 근데 가끔은 아저씨처럼 진짜 입는. 그럼 아저씨를 보면 누굴 보는 것 같냐면 자기 아빠 보는 것 같아서 의외로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꽤 많아. 그래서 40대 한 중후반이 넘어가면 많이 이제 강사들이 이제 자리를 잃고 애들도 예쁜 여선생님과 잘생긴 남자 이거 고르라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 우선 근데 이제 그거를 극복하는 게 나이 많은 사람들 극복은 두 개지. 젊었을 때야 공부하라고 막 몰아붙이지만 나이 먹게 되면 이제 어떤 따스함과 그치? 이런 거 좀 이렇게 너그러움 그 안에서 되게 너그러운데 실력으로서 아이들을 조져야지. 근데 그것조차도 안 된 강사들도 꽤 많아. 근데 거기에 또 더 중요한 건 이제 대화와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 소통에서 나라면 이렇게 생각해. 강사가 강사라면 아이들의 문화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가끔은 그 상황에 어울리지 않게 젊은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쓰는 경우도 있잖아. 그거 나쁘게 볼 필요는 나는 없다고 봐. 그건 그 사람의 노력인 거야. 그래서 근데 이제 눈치가 없을 때 문제가 좀 되지. 근데 선생님이 가끔 이제 어떤 이런 걸 설명할 때 일본 애니나 왜냐면 요즘에 일본 애니를 너무 많이 보잖아. 사실 넷플릭스의 영향이라고 봐. 넷플릭스나 뭐 라프텔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끔 이제 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냥 기분이 나쁘지 않다라고 느끼는 건 선생님이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그런 경우들이 꽤 많아. 그런 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해. 이런 거. 그래서 또 이제 고니하고 같이 있으니까 같이 이제 공유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귀멸의 칼날 얘기하면 아이들이 깜짝 놀래. 어떻게 알아요? 하이큐 얘기하면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원피스는 좀 뭐 부모님들은 원피스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모르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원피스를 알더라도 원피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사람은 없죠. 거의 없지. 작년에 섭렵했잖아. 설거지 하시는.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것들인 것 같아. 그래서 뭐 원펀치맨 얘기하고 근데 많은 친구들이 아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좋아하는 걸그룹이 뭐예요? 비코마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아는 애들은 안단 말이지. 최애아이에 나오는 일본 애기에 나오는 걸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애들은 씩 웃으면서 다른 애들은 어차피 뭘 얘기해도 모르니까 그 친구와 나의 이제 정서적 유대감이 살짝 가까워지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도 한편으로 보면 노력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 잘 모르겠어. 그래도 나의 강점은 존중과 너그러움 아니겠니? 누군가 그러더라고. 존중과 너그러움. 그렇게 봐주면 감사하지. 자, 넘어갑니다. 근데 요즘 눈이 자꾸 안 보여가지고. 늙어간다! 63페이지. 자, 흰 바람벽에 비친 대상과 화자의 내면 변화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해. 운명의 수능이 되게 중요해. 이거 운명론적 세계관이야. 운명론적 세계관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사랑과 슬픔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고 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하늘이 나를 사랑해서야 라고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보니까 자, 하늘이 이 세상을 만들 때에 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고 사랑과 슬픔으로 살게 한 거야. 그래서 오른쪽 자,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극복 의지가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올게요. 자,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대상. 초승달, 바구지꽃, 짝새, 당나귀, 소박하고 순수. 그 다음에 프랑시스 잼, 도연명, 라이너, 마이나, 마리아 릴케. 그래서 고결이 눈에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화자는 대상들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삶이 외롭고 쓸쓸하지만 고결하게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자, 맥락을 고려한 작품 명상 볼게요. 작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작가의 삶 가치관, 요거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1941년 만주에서 측량 보조원, 소작인 등으로 일하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원래 영어 교사였어요. 영어 교사였어. 근데 이제 만주로 가서 이런 고생을 좀 해요. 다른 친일 문의들과 달리 일본어로 된 시나 일제의 협력을 촉구하는 글을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사회문화적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이니까 뭐야? 우리 반영론, 그치? 시대현실로 보는 거죠. 일제강점기에 토지와 생산수당을 빼앗긴 농민과 노동자들이 갔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흰 바람벽이 있어는 일제의 친일 압박과 가난 속에서도 밑줄 쳐 정신적 고결함과 자존감을 잃지 않으려는 화자의 태도다. 자, 5, 6, 7 풀어보세요. 시작. 다음 주 시간 나오면 하지 뭐. 자, 볼게요. 가자. 자, 5번의 정답은 5번. 1번이죠. 어이? 자, 왜냐면 접속보사 뭐가 있어? 그런데. 그치? 자, 5번 볼까요? 음성상징어를 반복하여 이미지를 생동감 있게 표현한다. 음성상징어 어디 있는데? 여기 너무 시퍼러둥둥 하나 있네. 그치? 그러네. 그치? 근데 이것을 반복이 아니고. 반복이 아니지. 그렇지. 자, 그리고 6번 볼게요. 화자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5번. 그렇죠. 금욕절제 아닙니다. 자, 7번의 정답은 1번.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자, 학습 활동하고 오늘 마무리합니다. 자, 1번. 이 작품에서 흰 바람벽으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는 방식이 지닌 효과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자, 거기 보시니까 전등에 지친 불빛, 무명사스의 어두운 그림자, 이걸 통해서 쓸쓸함과 외로움입니다. 즉 지침과 어두움이죠. 자, 내 가난한 늙은이, 미안합니다. 늙은 어머니지? 늙은 어머니인데 너무 줄였다. 내 가난한 늙은이, 미안합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 자,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사랑하는 사람이 늙은이일 수도 있지, 뭘. 자, 됐어요. 자, 아무튼 내 가난한 늙은이와 내 사랑하는 늙은이 바로 그리워한다. 자, 17, 23. 자, 글자들이라고 있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운명론적 세계관. 그렇지? 바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고 사랑과 슬픔으로 가득 찬. 그치? 이걸 운명으로 받아들이고요. 24, 29. 자, 마지막에 외롭고 쓸쓸하지만 고결한 삶을 살겠다. 그렇죠?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가 가장 귀해하는 것들은,
그치? 외롭고 높고 쓸쓸하고 사랑과 슬픔으로 가득 차게 만든다. 아, 정말 멋있어. 자, 그 다음에 자, 예시답 한번 볼게요. 자, 흰 바람벽은 화자의 내면을 시각화, 이 정도만 눈에 들어오면 되겠죠? 자, 65페이지. 자, 거기 보시면, 괜찮은데? 크게 뭐가 없는데? 아까 우리가 봤던 부분들입니다. 자, 넘기세요. 흰 바람벽이 있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저기 뒤에 69페이지 숙제입니다. 그렇지? 자, 오늘 여기까지.